퀀터스 대표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뭐 이분이 데이터 중립 전략이라는 거를 갖고 오더라고요. 이 전략이 시장과 별로 크게 상관없이 따로 논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거 자체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소위 절대 수익 전략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과 크게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수익을 낸다. 네. 이걸 보면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해요. 네. 퀀트 타동. 카드 콘트 그렇죠. 네. 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강환국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부 보실 때는 새해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야, 2022년과 23년을 아우르는 아. 복장은 그대로 1부는 22년이고 2부에 23년으로 넘어가는 네네네. 이런 기가 막힌 방송. 2년 동안 방송하고 있네요, 지금. 예. 강환국 작가님 모시고. 좋습니다. 네, 자, 바로 이제 내일 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트로 봤을 때 매수해야 될 종목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평가된 주식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 그거죠 뭐 소형주. 아, 이분 물어보나 마나인데 그치. 대장주를 매수하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겠죠? 아니요, 그 대장주 매수할 수 있어요. 예, 네. 그 대장주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그지 같은 장에서도 주식이 오르는 그 주식을 말을 한. 근데 그게 요즘 있어요? 제가 몰라요, 제가 아직. 예, 요즘- 트렌드를 잘 팔로우 안 해가지고. 예, 요즘에 네. 엊그제 무인 비행기 내려왔잖아요, 북한에. 네. 무인 항공기 내려와서 뭐 한다는데 정부에서 대통령이 얘기하기론 드론 부대 창설을 앞당기겠다 그래가지고 드론 관련주가 또 빵빵빵빵 뜨고 있다. 아, 네네네.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테마주잖아요. 예. 맞아, 테마주 지금. 예. 근데 이런 거 손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거 들어갈 때 이제 언제 빠져나올 것인가 그거를 먼저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늘 비교는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 테마 때문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테마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그게 그냥 떨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그럼 그 테마가 끝나면은 이제 그걸 자르고 다음 테마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실을 이제 인정 못 하고 피해 망상 이제 이상한 이제 핑계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야, 이거는 뭐 어차피 뭐 더 갈 수밖에 없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딴 거 있잖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를 살 때 정해야 돼요. 하나의 샘플을 말하면은 왜 지난번에 빈살만 우리 그 형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그 테마주 그때 많이 뛰었어요. 그거는 제가 용돈으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한번 재미로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 잘하시는 분한테 이제 어드바이스를 구했는데 보통 빈살에 실제로 오면은 그때부터 다시 내려가는 게 보통 이게 정석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죠. 그럼 내가 살 때 몇 퍼센트 이상 떨어지면은 손절봐가지고 내가 몇만 원까지 손해를 보는 걸 인정을 하고 플러스 빈살만이 오는 전날에 다 팔아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미리 짜고 들어가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테마주도. 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잃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네. 물론 따면 더 좋고. 네. 근데 당연히 저희는 투자를 하면은 늘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죠. 안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원래 그 창업하는 사람은 99% 망하고 투자하는 사람도 95% 이제 망하는 거예요. 원래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망할 때 이제 얼마 깨질 것인가 그거를 미리 정하고 테마주 하면 내가 보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이거 안 하죠 사람들이 근데. 네. 미련 없이 저렇게 전략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만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 아니야 언젠간 오를 거야 계속 쥐고 있으면 피해 망상이 아, 생길 맞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하나 하는 거 있어요. 이게 보통 12월 마지막 주랑 1월 첫째 주에 코스닥 지수가 통기적으로 많이 오르거든요. 이건 그 2주 동안 코스닥 수익을 먹고 싶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당연히 저는 1월 6일 그 금요일 날 다 팔아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그 2주 후에는 제가 이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수익이 얼마가 나든지 간에 6일에는 팔아버린다. 지금 꼴을 보니까 손실 날 것 같아요, 심지어. 근데 상관없어요. 그러면 손실을 보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작년에도 제가 이거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손실을 봤어요, 이걸로. 근데 그래서 이제 젠장 해가지고 팔았는데 근데 그걸로 저는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놀랍게도 그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셔가지고 1월 6일 날 파기 싫은 거예요, 손실 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기를 부려가지고 그걸 계속 전보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작년 말에 코스닥이 1000이었는데 그다음 650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그게 마이너스 35% 곱하기 2니까 그럼 그분들은 70% 손실 난 거예요. 그 2주 동안 투자하려고 하다가. 이거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구간을 늘려버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게. 예. 네. 그걸 약간 내 오기와 고집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절대 안 되는 네, 그렇죠. 거죠. 아니 왜냐면은 내가 투자한 이유가 되게 명확하잖아요. 민살만이 오기 전에 그거를 먹겠다. 또는 12월 마지막 주 1월 첫째 주가 이제 통기적으로 수익이 높으니까 그거를 먹겠다인데 그럼 그 이유가 끝나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실패하더라도 나와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에 이거를 안 파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듣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계속 전보해가지고 마이너스 쳐맞고 있다고. 근데. 그래서. 했죠. 네네. 불경기에 맞는 한국형 올웨더 전략을 좀 네네. 짜봅니다. 1년 내내 갈 수 있는. 보시죠. 2023년 새로운 전략 퀀터스를 활용해가지고 네. 좀 저희가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퀀터스 대표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요? 네. 이분이 데이터 중립 전략이라는 거를 갖고 오더라고요.
이게 좀 복잡한 전략이긴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시장과 크게 상관없이 그냥 무난하게 우상향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자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은 분기 리밸런스 정도 하고 그리고 자산구를 추가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한 60% 정도는 한국과 미국 소형주 성장 가치 전략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자, 이걸로. 여기서 이제 퀀터스에서 이제 지금은 전략을 내가 짜고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전략 몇 퍼센트, 그리고 뭐 금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네. 여기 또 소형하면은 미국 소형주 성장 가치. 이 전략이 뭔가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코스피 인버스 들어가고, 또 한번 인버스. 자, 이게 보면은, 이거 S&P 인버스가 밑에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S&P 인버스가 밑에 있고, 자, 이거를 15%, 이거를 15% 하고, 그다음에 90%네요. 예,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금이 있고 미국 단기채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금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렇지, 여기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되면은 자, 그럼 110 아닌가요? 예, 맞아요. 예리하십니다. 110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실전에서 할 수 있는가? 네. 요 인버스를요. 절반은 그냥 인버스로 하고 절반은 겉버스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15% 투자한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실제로 자산은 10%만 들어가면서.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투자하는 돈은 이제 1억이라고 치면 1,000만 원이잖아요. 왜냐면 네네. 500만 원 인버스, 500만 원 겉버스니까. 네네. 근데 결국 저는 이제 1,500만 원 인버스를 산 꼴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110%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소형 성장 가치 쪽에 그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네네. 있죠. 예. 그런데 그럼 여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코스피와 S&P 인버스가 들어가는가? 왜냐면 이 성장 가치주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하락적이면 쳐 얻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쳐 얻어 맞을 때 전체 시장이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나 S&P 500은 다 대형주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같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소형 가치 성장 가치주의 추락을 일부 이제 만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하락장에 이제 버틸 수가 대비하는 있는 거예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금과 미국 단기채도 자산 배분용이죠, 한마디로.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돌려보죠,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안정적으로 요 정도만 먹자라고 하는 베이타. 네, 그러니까 베이타 중립 전략. 베이타 중립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비중이 뭐 절대적인 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바꿔 쓸 수도 있는 건데, 이 아이디어는 한마디로 이제 소형주에 투자를 하되, 그 대형주 인버스를 걸어가지고 어느 정도 해칭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 나오냐? 연분 26% 나왔네, 그래도. 그리고 이제 MDD가 20% 많이 줄었죠, 이게. 그 주식 비중이 엄청 높은데도 이제 불구하고. 그리고 최근 3년은 봐야겠다. 어떻게 했냐? 최근 3년은, 그것도 22% 나왔네요. 네. 나쁘지 않네, 이거. 예. 저도 지금 처음 봤네, 이거.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연 수익을 보면은 이게 스트라테지니까 손실이 날 때가 딱 2008년 한 해밖에 없네요, 그죠? 어떻게 2008년은 손실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고 저 때는 그렇죠. 그때는 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이제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피해가지 못했네요. 그 보면은 이제 그때 그 MDD가 나왔어요. 이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보니까 15% 정도 빠진 것 같고요, 보면은 그죠? 여기 그리고 나머지는 손실이 10% 미만이었네요, 그죠? 그 두 번 빼고는. 네네. 예. 여기 이제 그 베이타 중립 전략이고 물론 당연히 이것도 깨질 때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2008년 그 10월이라든지 여기 최근 9월에 좀 깨졌네요, 보면 그죠? 이런 거. 깨질 때 덜 깨지는구나, 확실히. 그렇죠. 인버스를 거니까. 근데 희한하게 2020년과 21년에도 돈을 꽤 벌긴 했네요, 그죠? 이 전략이 나쁘지 그러게. 않네요, 그죠? 아니 무려 30% 정도가 네. 인버스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맞다. 2020년에 그 소형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자, 3배씩 오르막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형 인버스에서 돈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도 수익이 나왔네요, 보니까. 네네. 어쨌든 나쁘지 않네요. 매년 수익 나고 이제 2008년만 손실을 보고요. 네. 이걸 보면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하세요. 네. 너무 신기하다. 너무 콘트 타도 카드 디컨트. 그렇죠. 네. 요 전략으로 그러면 올해도 베팅을 해볼 만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지금 쓰고 있는 성장가치 전략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지금 이거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전략을 한번 짜면 6개월 동안 무조건 유지하거든요. 어떤 일이 오든. 근데 이 전략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올해 5월부터는 이걸로 할 수도 있죠. 네. 하나 깜빡했네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베이타라는 게 있어요. 베이타가 0.05거든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미예요? 베이타가 1이라는 거는 요 전략이 시장이 10% 오르면은 얘도 10% 정도 이제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타가 2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베이타가 2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장이 10% 오르면 이놈은 20% 오르고 반대로 장이 10% 떨어지면 이놈은 20%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여기서 베이타가 0.05라는 거는 시장과 별로 크게 상관없이 따로 논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면 이 전략이 그거 자체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소위 절대 수익 전략이니까요. 그러니까 시장과 크게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수익을 낸다. 시장은 오르든 떨어지든 얘는 요 정도의 수익을 늘 꾸준하게 내고 있었다.
특히나 그 근데 물론 솔직히 말해서 당연히 장이 오르는 게 그래도 좀 낫기는 나요. 근데 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익을 못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국내 소형주가 어떤 기업이나 종목이 있는지도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 일단 자산 배분 이거 일단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쓴 전략은 뭐냐, 성장 가치 전략이라는 전략인데 자, 상위가 아니라 하위 20%고요. 시가총액이. 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쓰이는 팩터들은 이제 이런 친구들이죠. 이 넷은 똑같아요. 여기 매출, 총이익, 매출액, 순이익, 영업이익, 성장률 똑같고 여기 가치 팩터, PER, PSR, 포엄, PGPR 뭐 이런 기업들이고요. 이거를 돌려보면은 이거는 그래도 소형주니까 조금 높여야겠지. 뭐 이 정도로 높여보고. 수익을 꽤 많이 잡으시네요. 네, 그 보수 쪽에 이 정도 사실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이 정도 잡아보고 나머지는 똑같고 한번 돌려보죠. 요게 이제 제가 쓰는 메인 전략이에요. 조금 전에 왜 30% 들어갔던 그거. 미국도 똑같은 팩터를 넣어요, 그냥. 저 시작일과 종료일 같은 경우에 네. 뭐 어떤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과 후가 다른 경우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거 상관없이 그냥 한 20년을 잡아 놓으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가장 길게 잡는 게 사실 그 최근 10년 동안에는 한국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서. 그리고 그 전 10년은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를 포함하는 게 그 실제로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미래 10년이 과거 10년보다는 수익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과거 10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쵸. 사실 보면은 이제 2012년 말에 주가 지수가 아마 2천 원저리였을 거거든요. 하나도 안 오른 거잖아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한국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10년 후에, 그러니까 2032년에 보면은 지수가 한 5, 6천 원 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천, 5천 그 정도로 보면 되겠다. 예.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연봉이 50 나왔고, 이 전략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11월에는 이렇게 돈을 벌었지만 12월에는 터졌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심지어 그 구간이 12월 19일까지 걸 아마? 그치, 12월 19일이잖아요. 그 후에 또 좀 더 터진 걸로 알고 있어요, 얘기했는데. 이 퀀터스 카페에서도 이런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11월 말에 큰 돈을 가지고 퀀트 이제 이 전략을 시작했다. 근데 한 달에 마이너스 1.5%를 먹었다. 그 멘붕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야, 10월 말에 시작하지. 왜 굳이 또 그거 한 달을 간보다가 11월 말에 시작하니?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보다가. 자, 두 번째는요. 이 월별 수익을 사람들이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한 달에 3%, 5%, 10% 깨지는 구간이 자주 나와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월별로 3% 이상 손실이 난 게 20년 동안 40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 2회. 그리고 이제 한 달에 5% 이상 깨지는 게 26회가 나왔고, 그러니까 연 1회 이상이죠, 그것도. 그리고 한 달에 10% 이상 쳐맞는 것도 9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년에 한 번은 한 달에 10% 이상 쳐맞는 게 당연한 거고, 20% 이상 얻어맞는 것도 한 2년에 한 번은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거를 당연히 분석 안 하고 위에 있는 연봉이 50%만 받겠죠. 그러니까 야, 50% 번다라고 했는데 그거 한 번 쳐맞으니까 이제 당황한 건데, 이게 한 달 동안 수익이 안 났다고, 이제 소형주는 죽은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야, 이 정도 손실은 40번이나 있었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리고 이게 지금 월별로 3% 손실 난 게 40회라고 하셨는데, 월 중까지 보면은 훨씬 더 자주 있어요. 3%, 5% 손실 나는 게. 이거는 11월 말부터 12월 말 수익을 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11월 15일부터 뭐 12월 4일까지 봤다.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이 손실 날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전략을 진짜 한 달에 5%, 7% 잃는 것 때문에 당황해서 잠이 못 자시는 분들은 여기에 풀 베팅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자산 배분을 하고 그 내에서 주식만 요걸로 하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100번 이상 말을 했는데 그거는 꼭 안 듣고 이제 여기서 큰 돈으로 여기에 베팅을 한 다음에 우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서 에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무조건 역시 당한 후에 느끼는 거구나. 아까 나와 있는 전체 그 수익만 보시고 계속 매달 그렇게 먹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누가 봐도 매월 그렇게 먹지 못한다는 게 나오고 여기 심지어 월별 결과도 친절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매월 그렇게 먹을 수 없어요라는 것이 딱 보이잖아요. 20년 동안에. 근데 이거는 안 보고 딱 요거 하나만 보는 거죠. 여기 이야 연봉이 49.7% 요호 하는 거죠. 기업들 혹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뽑아보죠. 잠깐만요. 자, 이런 것들이죠. 자동차가 많네요. 근데 지금 자동차 쪽에 딱 보니까 성장하고 저평가 주식이 많나 보네요. 딱 보니까 그죠?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요즘 보니까. 네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한 5개 정도만 사요. 물론 지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샘플로 이렇게 하라는 거고요. 이제 이 5개 정도만 자동차를 사고 나머지 자동차는 안 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40개 기업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기업들 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위에 있는 거 위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통 뭐 통상적으로 30개 정도를 뽑죠. 이렇게 30개를 뽑으면은 조금 다른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친구들 여기 자동차가 많네요. 근데 자동차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럼 이제 뭐 이런 거 사겠죠. DA 캔디 뭐 이게 캔디 사고.
폴라리스 이거 사고요. 뭐 한창 산업 사고, 뭐 스타플렉스 사고 이렇게 하겠죠 아마. 예. 제일 테크노 사고, 예, 그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 정도 자동차가 쏟아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금 보니까 자동차주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플러스 산물기 실적이 좋은가 봐요. 되게 많이 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네, 실전 통해서 베타 중립 전략 아까 만나봤는데 네. 이제 혹하는 전략이네요. 그러게요.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빠질 때는 좀 덜 빠지더라도 수익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은행 정도 예금이자냐 이게 아니라 월등하게 높으니까. 네, 깜짝 그죠? 놀랄 네. 정도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조금 전에 이 연봉률이 26%가 나왔는데 엔들이 20%도 좀 너무 높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오히려 이제 주식 비중을 좀 더 낮추고 이제 뭐 금이라든지 뭐 채권 우요 비중을 높이면은 예, 그게 좀 더 좋아지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실 때마다 저희가 좀 더 심화처럼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전의 편들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또 어떠셨습니까? 다시 아니, 할게요. 오늘요? 너무 재밌었죠. 예. 늘 재밌다고 하시니까. 네, 예. 또 불러주시는 거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네네. 아, 예. 물론이죠. 저희가 아니 본인 채널이 더 크면서 뭐 우리 거 안 불러줄까봐 겁내고 그래요. 우리가 안 나와줄까봐 겁내야지. 아, 진짜. 너무 열심히 감사합니다. 살고 계십니다. 우리 강호국 열심히 작가님 하고 있습니다. 늘 네. 오실 때마다 재밌고 이야기가 유쾌하고 재밌다고 해서 정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시면 네. 또 퀀트의 매력에 또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강호국 작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뭐 퀀트 하면은 그 안에서 뭐 하는 거 뭐 다른 게 있겠어? 그런데 전체적인 뭐 전략도 좀 달라지고 생각도 환기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러나 여기서도 느낀 점은 뭐냐? 과욕 부리면 안 되고 그렇지. 또 신뢰가 없으면 안 돼요. 망한다는 거를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 우리가 처음에 짠 전략의 그 원칙은 좀 지켜나가자. 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콘트 이야기 해봤고요. 저희가 투자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전문가 모시고서 그 분야의 또 전문 지식들 뽑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는 댓글창에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